충주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시외버스와 택시에서 마주친 밀접 접촉자를 찾지 못해 지역 전파 우려가 큽니다. 청주에서는 어린이집 유아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내 20여 개 학교는 부분 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만 3살 아이들이 한 명을 때리고 괴롭힌 일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의 마지막 시설물 철거를 시도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5명, 충주 10명, 제천 4명, 단양 1명, 음성 16명, 괴산 1명, 진천 2명, 보은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9,296명, 누적 사망은 95명입니다.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시외버스와 택시에서 마주친 밀접 접촉자를 찾지 못해 지역 전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진천구는 전체 택시 기사들에게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기점이 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교회 예배. 진천에서도 70대 외국인이 지난달 28일 이 예배에 참석했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충청북도는 바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회하고 관련된 거주지가 수도권도 있고 일부 드물게 이제 충북 지역에 교회 방문자들도 방문자 한 명도 확진됐기 때문에 타 지역 확산 가능성은 열어두고. 이 70대는 인후통과 콧물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충주의료원에 입원 조치됐고 함께 사는 가족과 친구, 시외버스 기사 등 밀접 접촉자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밀접 접촉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가격리를 시키면서 이제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키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70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에서 진천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진천에서는 집까지 택시로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밀접 접촉자가 오리무중이란 것입니다. 확진자와 버스를 함께 탄 9명 가운데 현금 결제한 6명과 현금으로 택시비를 받은 기사의 신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택시는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계속 태우다 보니 진천구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 밀접 접촉자를 수소문하고 있고 관내 전체 택시기사 140여 명을 대상으로 PCR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택시를 탔는지 지금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택시가 밀폐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승객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한편 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친 코로나19 대유행에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청주에서는 백신도 접종할 수 없는 어린이집 유아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20여 개 학교도 확진자가 발생해 부분 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심준만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외부 강사가 지난 1일 여길 다녀간 뒤 원생 등 30명이 무더기 확진됐고 다시 이들 가족과 지인으로 퍼져나가 연쇄 감염 그룹이 50명을 넘겼습니다. 청주의 다른 어린이집도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34명의 연쇄 감염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 청주 어린이집 3곳을 중심으로 퍼진 연쇄 감염은 모두 90명. 같은 기간 청주 전체 확진자의 거의 절반입니다. 예방접종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원생과의 접촉이 마스크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교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다니는 초중고교로도 불똥이 튀어 연일 충북도 내 20개 넘는 학교가 신규 확진으로
전부 또는 부분 원격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17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외부인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유아의 등원과 외부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여기 2개 어린이집에 지금 일시 폐쇄를 내렸고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휴원 명령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한편 지난달 초 하루 17명까지 줄었던 충북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 100명 가까이 치솟으며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어린이집 만 3살 반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아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안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게 됐는데요. 괴롭힘이 뭔지도 모를 어린아이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저희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문제는 교사가 이런 사실조차 몰라 피해 아동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방임죄를 묻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아이를 에워싸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합세해 올라타고 넘어뜨립니다. 아이들이 자리를 떠나자 피해 아동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충북의 한 어린이집 만 3살 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얼굴 등에 난 상처를 본 피해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고 확인한 것만 2차례, 추가 피해가 있을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친구들을 피하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도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씻기는데 목이랑 코 부분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씻기면서 물어봤어요.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냐. 아이가 전혀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2차례 모두 담임교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는 항상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주시하며 특히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었어요.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옆반 교사에게 봐줄 걸 부탁했지만 미처 못 본 사이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놀이 과정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사가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공간에서 그런 행동을 벌인다는 것은 그 또래에 제가 알고 있었던 아이들의 행동과 좀 틀리다. 아이들의 놀이에서 이렇게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2차례 괴롭힘이 있었던 걸로 확인했지만 방임죄를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치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주시가 세계무술공원에 남은 라이트월드 관련 마지막 시설물을 철거합니다. 세계무술공원을 다시 시민품으로 돌려주겠다며 철거 작업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장외 난타전이 계속되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라이트월드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시작됐습니다. 편의점이 들어선 컨테이너 건물 한 동이 대상입니다. 충주시가 철거를 예고한 아침, 우려했던 대로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라이트월드에 투자한 상민회가 막아선 겁니다. 충주시에 산다니까 알았지. 우리가 뭐를 하게 돼. 우리가 소리를 볼 줄 알아, 뭐를 볼 줄 알아. 공사를 위한 가림막을 친 뒤 본격적인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재를 실은 화물차는 현장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작업이 속도가 좀 더뎌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안전에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월드 철거 대집행에 돌입한 지 벌써 6개월째. 이미 애초 예정했던 공사 완료 시기를 훌쩍 넘겼습니다. 충주시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는 공원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들이 편의점 안에 자리를 잡은 데다 장외 난타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를 위해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전기와 물을 끄는 충주시에 맞서 상인회는 또 한 번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상인회가 주택단지 곳곳에 뿌린 전단에 맞서 충주시는 반박 설명문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추진된 민자사업. 다시 돌아온 선거를 앞두고 골칫덩이로 전락한 가운데 출구 없는 싸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보다 12.4% 늘어난 7조 6천억 원의 내년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3개 사업에 814억 원이 정부안보다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사업에 200억 원, 중부 내륙선 철도 건설에 394억 원이 증액됐고, 음성 충주 신리국지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보완, 세계 무해 마스터십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 등은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던 예산이 국회에서 살아났습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든 요즘 환기하기 어려운 계절에 접어들면서 실내 공기질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 성능을 시험해봤더니 크기가 크거나 고가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다만 공기청정기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지관리비는 2배 차이가 났습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사용면적 33에서 50제곱미터 미만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비교 시험해봤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제거 성능은 삼성, 샤오미, 위닉스, 코웨이, LG, SK매직 등 6곳의 시험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6개 제품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자동 모드에서 지름 0.3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수준으로 낮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치인 18분보다 빨랐습니다. 유해가스 제거율은 전 제품이 협회 성능 표준인 70%를 넘었지만 샤오미와 위닉스, 클라스의 3개 시험 제품은 상대적으로 생활 악취와 관련된 가스를 제거하는 성능이 낮아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세제 증후군 유발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그리고 생활 악취로 알려진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대 풍량으로 작동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은 전 제품이 45에서 50데시벨 사이로 나타나 조용한 사무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성능과 소음 평가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경제성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간 전기 요금과 필터 교체 비용이 최저 37,000원에서 최고 72,000원까지 벌어졌는데 대체로 사용 면적이 넓은 제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 요금은 제품별로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필터를 1년에 한 번 교체할 경우에는 제품별로 28,900원에서 6만 원까지 약 2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존량과 필터 살균제 성분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이상 없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함께 살던 친모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4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뒤 친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했고 누나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개발사업 관련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에 입건된 충북개발공사 간부에 대해 입찰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12월 모 사업단에 재직할 당시 도내 산업단지 개발사업 입찰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충북개발공사 사무실과 민간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왔습니다. 폐교 위기인 농촌 지역에 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주거 플랫폼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하고
옥천군 청산면에 92억, 영동군 추풍령면에 80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초등학교 전학생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등을 짓고 이주자들에게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해 일자리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일 단양 영춘 오사리한 야산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가 ASF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는 지난달 14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 21마리에서 ASF가 발견됐습니다. 증평군이 지난 2003년 개청한 이후 18년 만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합니다. 다음 달과 오는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재보다 2배가량 인상할 예정인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20리터 봉투는 현재 280원에서 다음 달 380원, 2024년에는 520원으로 오릅니다. 증평군은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늘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두 차례 올려도 인근 청주시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충북교육청의 학급 증가 추세에 맞춘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욱 교계위원이 최근 공개한 학급수 교원 가배정 현황에 따르면 충북은 내년에 32개 학급이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은 302명이 감소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충북교총은 교원 정원이 부족하면 기간제 등 비정규 교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순회교사 증가, 교가 전담교사 축소 등의 상황도 생겨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 내수면 산업연구소가 연어 양식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내수면 연구소는 지난 1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분양받은 연어알 2만 개를 연구용으로 사육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아이슬란드에서 대서양 연어알을 추가 수입할 예정입니다. 내후년까지 2,000제곱미터 규모의 연어 양식시설을 짓고 2024년까지 충북도 내 어업인들에게 양식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며 양식장 40곳을 육성해 연어 1,000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